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생년월일이 같다고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성격이? 물론 시간까지 정확하다면 네. 성향상 비슷한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여는 특히 대운이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뭐랄까요,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많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사람의 사주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완성이 될 때 예전에 지었던 업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천간이나 이런 사주를 자세히 유심히 보다 보면 이 사람이 돈 못 버는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또 다른 곳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대통령이 하늘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받듯이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조상이 잘 산 사람과 못 산 사람과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 행위는 같으나 받아내는 것에 차이는 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이 동네 이장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태어난 곳에 따라 다르다. 그럼 내가 어쩌다 강남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저 시골 깡촌에 태어난 사람과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주 자체는 똑같이 보되 운을 많이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는 그 부모가 이 사람을 어떻게 또 컨트롤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진로를 분석할 때는 반드시 그 부모의 사주가 필요합니다. 사실. 안 사실. 네, 두 분 생년월일이 같아서 설마 이란성 쌍둥이는 아닌 거죠?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는 인성이 상관을 제어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상관, 경관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람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내놓는 사람이 하나이고 그렇죠. 또 충분히. 상황에 따른 이렇게 얕은 거짓말을 해서 그걸 모면하려는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순이나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바른 사람이야. 내가 바른 사람이고 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벌리면서도 이건 정당한 것이야 하면서 자기 세뇌를 하는 사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사람은 욕을 먹게 돼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는 되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 내칠 때는 차게 내치는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 자체는 변화를 요구하고 하나를 꾸준히 못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 경관 이런 사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한테 가깝게 다가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가깝고 정말 평생 친구 같은 이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갈라지는 것이 있는데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야기할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도 상관격인데 상관, 경관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능력 자체가 무지하게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눈치 보고 요러저러 빠지는 이런 머리들은 굉장히 천재성에 가깝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옥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면서 말을 빠져나가고 또 사고를 치면서 또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주의 특징인 것입니다. 정광훈이나 네. 주옥순이 대통령에 대해서 무척 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상관, 경관의 기본 이 틀이에요. 사실 틀. 맞습니다. 윗사람을 무시하고 내 윗사람을 깨는 것. 윤춘장 똑같습니다. 상관격에다가 완전히 아작을 내잖아요. 윗사람을 갖다가. 그렇죠? 이게 상관, 경관의 사주. 또 상관, 경관의 사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누구죠?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또 상관, 경관 사주입니다. 그리고 당대표께서도 상관격입니다. 그럼 상관격이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상관이 정관을 보게 되면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관, 경관일 때는 사람을 요리하는, 들었다 놨던 요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김종인 씨가 상관, 경관 이런 사주를 태어났다는 것은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보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협치하라고 온 사람한테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에서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김종인 씨하고 이번에 당대표님하고 만났을 때 두 분의 궁합도 봐야 되고 네. 두 분의 성향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 김종인 씨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느 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자, 상대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것. 그 사람이 그 김종인 씨가 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면서도 그 자리를 유지하셨을까요? 누구 하나 뒤에서 저 사람은 완전히 이 당 저 당 돌아다니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뒷말도 들을 텐데 욕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똑똑할까요? 대인관계에서 그만큼 자기한테 할 말하는 사람을 입을 막아놓기 때문이죠. 상황에 따라서 판단력 이런 것들이 무척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인가 이익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인 자체가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는 이런 능력치가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씨를 지금 이제 컨트롤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만큼 이 사람이 그런 곳에서는 뛰어난 사람이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운 자체가 또 너무 잘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을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사람하고 말린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모 분도 이분을 만나서 너무나 좋은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고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사주예요. 이 사람 자체가. 예. 사주가 좋지는 않지만은 나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고수 중에 고수다. 사람을 요리한다 그러죠. 약간 그럴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게 누구나 가면 따뜻하게 좋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쳐버리니까 뭐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의 성향 자체는 이 당 갔다가 자 국민의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그 다음에 미통당 갔다가 또 갈 데 없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또 갈 데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세상 모든 곳이 자기 자리예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별한 사람한테 누가 가서 어슬렁슬렁 됐다는 그냥 밥이 되는 거죠.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장사꾼이라면 자기가 한마디 했으면 그 이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시장 장돌뱅이가 어디에 차를 대서 뭘 팔더라도 반드시 그게 됐으면 그만큼 자기는 이익을 갖고 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다. 이 사람의 행동 자체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기획적, 계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가도 내가 너무 자기가 신중하게 나간다 싶으면 다른 거 백종원 턱 끄집어내고 또 누굴 턱 끄집어내고 누굴 턱 끄집어내서 사람을 혼란시키게 산란시키게 해놓고 또 그때 슬쩍 빠지면 또 한마디 툭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쫙 멀리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삼국지 때 사마이 같은 이런 머리를 지녔다고 하면 조금 비슷하겠습니다. 사마이의 한 3분의 1 정도의 지략가라. 그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누가 이겨요? 가서 누가 이기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먹힐 것이고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할 것이고 뭐를 좋아할 것이고 다 안단 말이에요. 몇 마디 해보면. 그러니까 살아남았지 선생님들. 사마이가 천수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천수를 다 할 거라고. 그래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기에 지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네. 지기에 지가 넘어가 결국은. 제가 알 공명은 안 되지만은 사마이의 한 3분의 1 정도는 다가 쓴 사람이에요. 그만큼 두뇌전이 이래 좋은 사람이 협치하겠다고 달라들었다면 협치 당하게 됩니다. 예. 이 사람의 운은 현재 이 운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운인데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협치하려고? 뭘 협치한다는 거예요? 시큰 다 해주고 그냥 나중에 뭐 달라고 설설설 건드려주면 위원장짜리 바꿔주고 이럴 겁니까? 안 해주면 이 김종인 씨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말을 잘 하다가 안 들어주면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하다가 폭발하고 센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공격을 합니다. 아프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또 가서 또 이렇게 협상을 하는 이게 완전히 고단수의 머리인데 불구하고 이 머리를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이 머리를. 저는 알아요. 저는 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한테 다가서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을 요리할 것인가 다 압니다. 이분은 요리 전문가입니다.
인간 요리 전문가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리 전문가한테 가면요 재료밖에 안 돼. 재료를 쓰이고 싶어요? 노역과 능구렁이라지만은 저는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 머리 패턴이나 돌아가는 것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김종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윗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그걸 추월해야 되고 잡아내야 되고 위에 올라타야 되는 게 김종인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을 두고 협치하겠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당저당 철새 같은 사람이지만은 어디든지 불러주는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당은 시시해서 안 갈 것이고 민주당에서 또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 있다면 이 사람 안 부를 것 같습니까? 또 부르지. 현재 이 운 자체가 매우 좋고 이분은 90세에 운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 운이 좋아요. 내후년에 운 좋으냐? 내후년에 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대선까지는 나가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 자체가 현재의 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운빨로 주고 운빨로 삽니다. 사주는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낙연 대표께서는 되게 여유롭고 느긋한 분입니다. 네. 다 들어주고 하지만 속으로 또 챙길 건 챙기는 사람 중에 하나고 상관격인데 상관폐인이라 그럽니다. 왜? 말을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거의 정관격과 맞먹게 좋은 사주라고 하였습니다만 글쎄요.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볼까요? 상관폐인에도 뭡니까? 이분은 죄를 쓰는 사람이니까 죄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어떤 부분에서는 기획된 걸 좋아합니다. 보기보다는요. 꼼꼼해요. 기획된 걸 계획되고 기획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획되고 기획된 사람이 이렇게 김종인 씨 같이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순발력이나 맞습니다. 순발력이나 열정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 다다다닥 치고 들어가면요. 말 툭툭툭 치면서 들어가면요. 어떻게 대답하시려고요?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질문이나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요? 좋게 해놓고 쫙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마디 툭 치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달인이란 말이에요. 달인. 이낙연 대표께서는 워낙 호인이고 좋고 여유롭고 그렇죠? 꼼꼼하게 한다지만은 사실 실속은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만약에 짜여지지 않고 언제든지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고 할 말 있고 할 말하고 이러시면 괜찮은데 계획된 거에서 기획된 거에서 이렇게 표를 가져가서 이야기한다든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가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대화를 하게 되면 김종인 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예. 김종인 씨가 81세, 이낙연 씨가 69세 아닙니까? 어른 대접해줘야지. 그럼 이낙연 씨 70세고 김종인 씨 80세니까 81세니까 12살 차이네요. 12살 차이면 어른 대접해줘야지. 언제 안 된다 하겠어요. 이거 어려운 협치 아닙니까? 상대의 맥을 잘 알아요. 어떤 부분이 약한지 딱 안단 말이에요. 뭐가지 딱 잡으면 상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걸 간파 못해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형태나 말하면서 입을 꽉 다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빨을 꽉 다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능수능란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게 예, 무섭게 쳐다봐요. 그럼 이분은 자네 내가 예전에 이런 해주는데 자네 어떠냐? 딱 이렇게 하면 이날 두 사람은 허허 웃고만 있고 말만 들을 거예요? 가서? 허허 웃고 말만 들을 겁니까?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CPU도 예전 CPU라 잘 돌아가지 않고 램도 버벅거리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씨는 아직 지금 10세대 인텔 코어입니까? 10세대가 나왔어요 지금. 김종인 씨는 한 6세대 돼요. 아직 6, 7세대 됩니다.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아직까지.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잘 돌아가요. CPU가 잘 돌아가고 있고 램도 넉넉해요. 여태까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램도 좀 넉넉하고 CPU도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잘 돌아가요. 아직까지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탁 때리면 바로 답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럼 식신을 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탁 때리면 한참 생각하다가 말이 툭툭 던져주니까 거기서 벌써 밀리게 되는 거예요. 탁 하면 타닥 나가야죠. 우리가 사주 볼 때도 탁 보면 타닥 보고 얘기해야지.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30날 서로 전화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낙연 대표님께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통합당의 쇄신을 잘 하시는 것 같다라고 덕담을 건넸고, 김 위원장님은 새 대표 된 거 축하한다 그랬고, 김 위원장 이 대표도 잘 해달라, 앞으로 잘 해보자. 9월 1일 날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9월 1일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만날 예정입니다.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 원만하게 여야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더 노력해달라라고 당대표에게 부탁을 했고요. 내일 가면 굉장히 대표가 불리한 날이고요. 김종인 씨는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가야 내가 나의 에너지가 있고 기가 있고 할 때 가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벌써 날부터 이렇게 잡았으니까 꿇고 들어가는 이런 날이죠. 그 날의 운을 보려면 사주를 풀어야 되고 다 완벽하게 알고 대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세운도 알아야 되고 월운도 알아야 되고, 일은 오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알아야 되는. 그래야 그걸 쭉 보고 대답을 딱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이로 그 사람의 그 정신 연령이나 그 IQ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사주를 보면 이분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사실은 대략적으로 나오긴 해요. 뭐 순발력이랄지. 벌써 IQ 차이가 많이 나요. IQ 네. 차이가 많이 나. 누가 좋다고는 말하지 않겠어. IQ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나이하고는 별개인 것 많이 같아요. 납니다. 예, 별개예요. 두뇌예요, 한 사람은. 두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거. 좋게 하면 큰일 났어. 혹시 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김종인 혹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거, 혹시 또 당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 그거 갖다죠. 광주에 갖다서 꿇어 앉았죠. 그걸 또 이슈를 5.18. 이슈를 참 이 기획적이고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래 광고 마케팅 쪽으로 가셨으면은 아이디어로 대박 성공하셨을 텐데. 가도 됐죠. 안 간 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뽀대가 안 나서.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돼서. 돈이 안 되죠. 이분 돈이에요. 굉장히 돈에 대해서 치밀하고 꼼꼼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입니다. 돈에 대한 치밀함, 꼼꼼함, 이런 것들, 순발력, 이런 것들요.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것, 표정, 순간적으로 행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김종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맞습니다. 윗사람을 뒤통수 치는 이런 것들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은 지가 직접 요구하지 않지만 돌려치기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 씨의 어떤 거를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잘. 아니요, 그거보다 김종인 씨와 이낙연 씨의 그 궁합을 보면 어떻습니까? 궁합을 서로의 먼저 마음은 어떤가? 서로가 풍악을 즐기고 재밌고 즐겁게 사는 이런 부분은 비슷하죠. 이낙연 씨가 훨씬 뛰어납니다. 노래 부르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목소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분이 좋으시죠? 아니요, 이분 사주에 나옵니다. 목소리는. 네.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재미있게 사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이낙연 씨라면, 그것을 김종인 씨는 적절히 조금 섞고 재밌는 걸 조금 섞고 돈이 되는 쪽으로 자꾸 이동한다는 것, 이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본인의 목적에 많이 이렇게 중심을 많이 두는데 재밌는 요소는 하나. 그렇죠. 상대한테 약간 좀. 네. 이분 자체가 운 자체가요, 상관경관인데 상관경관이 아니고 재생관이 돼버렸어요, 올해. 운에서. 그래서 운 자체가 대박인 것이죠. 이렇게 운도 좋고 한데, 이낙연 그 대표께서는 운이 이렇게 떠버리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한 행동 때문에 당할 수 있고, 또 상관격이, 또 상관을 쓰는 사람이 올해 정관을 봐가지고, 이낙연 씨는 대패입니다. 사실은 안 좋아요. 그나마 올해 8월달 9월달 운이 좋아서 그렇지 10월달 되면 팍 찌그러질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아요. 운빨을 딱 두 분이 비교하면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두 번째, 그렇게 즐기고 재밌는 것도 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김종인 씨입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다가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끝나는 스타일이지, 그걸 갖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향은 또 아닙니다. 그럼 김종인 씨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에 대한 답을 들으려는 사람이 김종인 씨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끝까지 그 상황을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협치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한번 만나고 그냥 끝장내버려야 돼요. 그냥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손해예요. 김종인 씨가 이렇게 사람을 다룰 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유도하는, 기분을 맞춰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좀 끌어내는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 자네, 굉장히. 맞습니다. 자네 뭐 이렇지 하면서 기분 좋게 딱 띄워놓고. 그러니까요. 내가 근데 자네가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었어. 이제 그런 얘기가 툭 들어왔을 때는 이제 당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냥 웃음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웃음으로. 그냥 능걸 아무튼 시원하게 그냥 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예스 노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자체는. 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리하다. 일단 그래 봅니다. 모르죠. 또 뭐 제가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주면 사람들은 또 뭐 저것이 무당인가 뭔가 또 별소리 다 하겠지만은 친합니다. 원래. 왜냐하면 성향이 같거든요. 상관이라는 성향은요. 누군가 하나 잘난 척하면 그걸 꺾으려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일단은 이 대표께서는 고개를 숙이고 갔기 때문에 좋아할 겁니다. 김종인은 자기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맞아요. 이겨야 돼. 네.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다고 그걸 따지는 사람이 또 한 살도 김종인이기 아니고 때문에. 나이 차이 많지 않았나요? 한 사람 하나 따지는 게 김종인이기 예.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나중엔 뒤에서 딱 목 다 자릅니다. 그런 사람이 김종인이에요. 예. 그래 이 사람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책사로 들어가면 잘하죠. 요렇게. 근데 이렇게 사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은 자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처음엔 아니다 하다가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너무 이제 친해지고 그 사람 얘기가 왠지 달콤하고 왠지 서로 잘 될 것 같고 이런 내한테 유리할 것 같고 이런 또 제안이 자주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만나서 그냥 얘기만 듣고 끝내는 걸로. 사람을 갖다가 은근히 내 편으로 만드는 듯하지만 사실은 아닌데 불구하고 다 착각하게 만드는 힘, 사람을 무력화하는 힘, 자기 이익대로 돌리는 힘, 어떻게 당하시려고? 물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준비는 해가시겠죠. 예. 네. 공통점은 서럽고 서로의 마음이 영원히 자유롭다는 것. 네.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고 이런 걸 내가 스스로 그냥 마음은 혁신 있고 개혁이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걸 또 무서워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개혁 혁신한다면 무조건 때리잡아고 아작을 내버리는 이런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소심한 사람이 김종인 씨한테 걸려들면 그냥 맥을 못 추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김종인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고 휙휙 돌아갑니다. 그냥. 예. 항상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 손을 내리는 게 있고 손을 딱 이렇게 붙잡거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은 뭐예요? 내 자기 방어를 하면서 상대를 이야기 보고 김종인 씨가 박지원 씨. 예, 맞습니다. 박지원 씨와 김종인 씨가 붙으면 박지원 씨는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김종인 씨는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박지원 전 의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상황에 따른 말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되고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 같이 즉흥적이면서 치고 들어가는 힘은 박지원 씨도 조금 당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구성에서 100에서 박지원 씨가 한 60 되면은 김종인 씨가 75점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맞붙으면. 네. 김태년 원내대표. 그렇죠. 김태년밖에 없네 생각이. 김태년은 그래도 욱 하면서 밀고 나오고 김태년이 약간 천재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중을 파악하는 데는 김태년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겠네. 김태년밖에 맞붙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김남국 씨가 가면 들었다 놨다고 그냥 나 집어 던질 것이고 또 별 없습니다. 사실은요. 손혜원 의원이 갖다 붙여서 손혜원 의원은 또 이 사람이 또 잘 요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도 조금 그냥 이쪽 편이라고 가면은 몇 마디 하고 서로 기분 나쁘게 헤어지겠지. 맞아요. 예. 예, 유시민 씨 이사장님. 웃고 툭툭 치고 말겠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파악을 잘합니다. 파악을 잘하고 또 판단력도 있고 순발력도 있지만은 조금 무게감에서 딱 같이 붙으면은 이분이 한 100kg라면 85kg 정도 됩니다. 같이 붙으면 결국은 무게 많은 사람이 약간 밀리듯이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유시민 이사장님도 굉장히 깡이 있고 끈질긴 분이니까 한번 붙어보면 논리로 붙으면은 이사장님께서 왠지 더 논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논리로 붙지만은 그런 거 철저하게 개멸하고 무시하는 게 바로 김종인이기 그런 거 때문에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웃습니다. 그런 거. 다 안 들어요. 예, 맞아요.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자기 필요한 말만 탁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분 있네요. 맞수. 말이 시간 막히잖아. 네, 한 분 있습니다. 전두환? 김진애 의원님. 김진애 의원 괜찮습니다. 김진애 의원님은 말도 길게 안 해요. 필요한 말만 준비해서 딱 하고 싶은 말만 하세요. 김진애 의원과 김종인이 붙으면 김종인이 기분 나빠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꼭 분리할 때 김진애 의원이 등장하네요. 그렇죠? 네, 또 김진애 의원을 또 소환을 해버렸네 또. 맞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을 붙어야 돼요. 김진애 의원이 붙어서 아작을 내야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이분은 조금 기분 나쁘게 해야 비가 털려야 그냥 나가거든요. 얼굴에 표시가 바로바로 나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해야 돼요. 이분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이분이 얼굴이 화사하게 웃는다는 거는 내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분은 포커페이스가. 그럼 대표님하고 우리 네. 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씨와 대화할 때 이분이 기분 좋아하면 김종인 씨가 성이에요. 그래 보시면 돼요. 이 김종인의 특징이 기분 나쁘면 얼굴부터 털어지면서 인상을 팍 씁니다. 네, 맞습니다. 안 될 때는 인상 팍 써요. 기분 나쁜 형태를 냅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형식이든 형식이 아니든 가끔 기분 나쁠 때 인상을 팍 쓰는 것은 이 사람의 트레이드 메이커인데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나한테 기분 나쁘다는 것을 표시 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 기분 나빠서 하는 것은 입을 쩝쩝거리면서 가는 것이고 맞아요. 또 정말 기분 나쁜 걸 표시할 때는 상대 보고 인상을 팍 쓰면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누가 이길 건데요. 김진애 의원 당장 빨리 붙어야 된다. 예. 김진애 의원님밖에 없네요. 예. 아주 김진애 깐족거리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뒤돌았을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죠. 네, 김진애 의원님은 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 같은 분이세요. 너무 시원합니다. 예, 말씀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연구에 가서 개멸시켜야 돼요. 이분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 자체가 왜 여러 당을 돌아다니면서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나. 사실은 유능한 분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비대위원장 해갖고 다른 당까지 가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치밀하고 기획력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제가 3하위의 3분의 1 능력이 있다고 했을까요? 조심해야 돼, 이분요. 이분 보세요, 어떤가, 이제. 상대의 목을 딱 잡고 비틉니다. 이왕이면 가서 남자가 확답을 해주고 기다 아니다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웃고 넘어가면 상대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그 부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교묘하게 해서 그랬다 했지 않냐 하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스 노를 분명하게 이걸 해야 돼서. 슬쩍 웃으면서 넘어가면 오케이로 알아듣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발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뭡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김종인 씨가 내일 이렇게 서로 만나서 협치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은근슬쩍 그 상임위원 자리까지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만약 예상을 해보면 이분이 처음부터 원하는 거를 꺼내놓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분 자체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고 상대의 의중을 살핍니다. 사마이가 어떤 식으로 했죠?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상대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 좀 툭 던질 겁니다. 던지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종인 씨가 하는 이야기들은 현재 자세를 봐서는 현재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김종인 씨의 이야기할 때 저 표정과 눈빛은 현재 이렇습니다라고 뒤에서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김종인 씨가 술을 권할 때 저 자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고요. 또 김종인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 들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걸 간파가 안 될 거예요. 물론 본인이 다 알고 있다지만은 이 사람의 내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 김종인 씨가 말하는 그 내용에 중심을 두지 말고 그 사람의 자세, 표정, 눈빛 여기에서 이 김종인 씨의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도 말씀드려야죠. 가장 취약점은요 표정에 있거든요. 표정과 자세와 말투, 입에 있습니다. 이 사람 입이 잘 비틀어져요. 그걸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불만을 가졌느냐, 현재 만족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좌우로 삭삭 갈 때는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내일 만나신다니까 제가 한번 그 표정들, 얼굴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종인의 특징 자체가 자세에서 얼굴에 드러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워낙 이 사람의 본래의 DNA고 성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뭡니까 숨지지 못하고 턱턱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싹 웃고 하고 눈빛도 좌우로 싹싹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유심히 보면 보일 거예요. 김종인 씨.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제일 단점은 그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허허허 하니까 뭐 속에 뭐가 들었는지 뭐 된장이 들었는지 고추장이 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두 분의 눈빛을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또 총기가 있고 네. 되게 야무져 보입니다. 총기가 있어요. 눈에 총기가 어느 분이 있죠? 네, 더 야무져 보이는 눈빛은 어느 쪽인가요? 자, 눈을 볼게요. 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쪽 김종인 씨 같은 눈은요. 어떤 한마디라도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틀을 만들어서 던지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이 대표께서는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라갔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냥 깊은 생각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이래 볼 수 있고, 김종인은 무슨 일이냐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직접 일을 할 때는 들어치고 들었다 놨다 하고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얼굴에 광골을 보면 광골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 위로 쳐서 올라갔고요. 김종인의 저 코는 대단히 고집스러운 코고, 저 코를 이기려면 넘어뜨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코가 작다고 그 사람의 어떤 고집스러움 이런 게 없냐? 아니에요. 그리고 입도 이 부분은 코에 대한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인상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이 김종인의 코에 대해서 다시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비공개 수업이죠. 네, 비공개 수업이에요. 왜 이 코를 그렇게 봤냐에 대해서 상세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고요. 이것도 다 성향의 하나니까요. 이문정 검사가 굉장히 유능하고 좋으신 분이지만 이분의 성향은 사실은 추 장관과 크게 뭐 잘 맞는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아무 말 안 했고요. 그래서 다음 인사는 제가 말할 수는 있지만 미리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상대가. 그렇잖아요.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고 정확하게 해결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말을 탁탁 던지는 사람보다는 좀 더 원칙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추장관의 그건 스타일이죠. 인사권자의 스타일이지만 물론 이런 것도 청와대 다 들어가긴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가더라도 올해 이거 만약에 하반기에 이걸 놓치게 되면 내년은 조금 더 힘들거든요. 내년에는 좀 기회가 조금 적을 수 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올해 네, 무조건 올해 말이라도 됐으면 더 좋았죠. 올해 말이라도 진급을 해야 됩니다. 이분요. 아니면 내년은 진급이 조금 더 힘들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깝깝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은 나의 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운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정 검사의 운입니다. 내년에도 나의 공을 가져가지만 좀 말썽적인 부분도 드러나더라. 그렇지만 내년에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볼 때는 올해 말에 이동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말에 이동합니다. 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권자의 어중보다는 국민의 부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누락돼서도 올해 말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번 두고 보시죠, 이제. 예. 이 대표님 선비 기질이 있는 이 대표님 같은 선비 기질이고 조금이라도 손해 볼까 움찔 소심하고 이런 네. 부분도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상관이에요, 상관도. 자, 임원정 검사가 네. 임원정 검사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사이다 발언하는 이런 분들 좋아합니다만 앞으로 그 인사가 날 때까지는 말을 좀 적절히 하시고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좀 걸리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임원정 검사 힘내시고요. 네. 제가 봐도 임원정 검사가 유능한 건 맞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 있지만은 뭐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무리고요. 그냥 차장검사로 가도 충분히 잘 수사하고 기여할 만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서지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서지현 검사는 되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